여러분, 무릎 앞쪽이 시큰시큰 아프신가요? 계단 내려올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잠깐 멈추세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 무릎 앞쪽 통증을 방치한 분의 68%가 5년 안에 관절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8%입니다. 10명 중 거의 7명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통증, 집에서 손바닥 하나로 30초 만에 잡을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심한 경우는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릎 앞쪽 통증은 원인만 정확히 알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계단 내려올 때 무릎 앞쪽이 아프신가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5가지입니다. 원래 3가지만 준비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2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째, 무릎 앞쪽 통증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보여드립니다. 셋째, 무릎을 되살리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생활 속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과 무릎에 좋은 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관절센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원인의 87%가 근육 불균형이다. 뼈가 아니라 근육이 문제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무릎 앞쪽 통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릎 앞에 동그란 뼈가 있죠?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 뚜껑이에요. 이 무릎 뚜껑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무릎을 보호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릎 뚜껑이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차가 철도 위를 달리듯이 무릎 뚜껑도 홈 위를 따라 움직입니다. 뼈에 홈이 파여 있고 그 홈을 따라 위아래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상해 보세요. 기차가 철도 위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기차가 한쪽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탈선합니다. 바퀴가 철도에서 벗어나면서 끼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무릎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허벅지 바깥쪽 근육이 너무 긴장하면 무릎 뚜껑이 바깥으로 끌려갑니다. 반대로 안쪽 근육이 너무 약해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릎 뚜껑이 홈에서 벗어나면서 뼈와 뼈가 부딪힙니다.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무릎 앞쪽 통증의 정체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원인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거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52%가 이 증상을 경험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는 분은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7%는 그냥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왜 특히 이 문제에 취약한지 아시나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먼저 약해집니다. 바깥쪽은 걸을 때마다 쓰니까 유지가 되는데 안쪽은 잘 안 쓰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쪽 근육을 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젊었을 때 무릎을 많이 쓰신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등산, 달리기, 쪼그려 앉아서 일하기, 계단, 많은 건물에서 생활하기. 이렇게 보면 우리 세대에 대부분 해당되시죠? 솔직히 우리 젊었을 때 무릎 걱정하면서 일한 사람 없잖아요. 자식 키우랴, 일하랴, 내 몸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체중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에서 6kg까지 늘어납니다. 1kg가 아니라 4에서 6kg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1만 2천 명을 1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자,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계단 내려올 때만 아픕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 다음엔 걸을 때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쑤시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연골이 닳습니다. 여러분,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뼈와 뼈 사이 쿠션이 없어지는 겁니다. 쿠션 없는 의자에 앉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무릎이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최소 500만 원이고 회복 기간 3개월입니다. 그동안 혼자 화장실도 못 갑니다. 자식들이 돌봐줘야 합니다. 손주들한테 안아달라고 해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족 앞에 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지만요, 다행히 지금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릎 앞쪽 통증이 왜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허벅지 근육 불균형이 원인이고 방치하면 연골까지 손상된다는 것 기억하시죠? 다음은 해결책입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좋습니다. 지금다면 그 상태로 따라해 보세요. 먼저 자가 진단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무릎을 쭉 펴고 앉으세요. 다리에 힘을 빼세요. 완전히 힘을 빼시면 무릎 뚜껑이 흔들흔들 움직입니다. 살짝 흔들어 보세요. 움직이시죠?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요, 허벅지 바깥쪽 아래쪽 3분의 1 부분을 손바닥 뒤꿈치로 꾹 눌러보세요. 무릎 옆에서 위로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프시나요? 날카롭게 아프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겁니다. 바깥쪽 근육이 너무 긴장해 있는 겁니다. 이 긴장이 무릎 뚜껑을 바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분을 세게 눌러도 아프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아프다는 건 근육이 뭉쳐서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간단한 진단법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비용만 수십만 원 들이고, 그런데 집에서 30초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진단이 되었으면 이제 풀어줘야죠.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허벅지 바깥쪽 아래 3분의 1 부분을 손바닥 뒤꿈치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세요. 무릎 옆쪽까지 쭉 내려오면서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시면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하시면 마찰이 줄어서 더 편합니다. 이걸 1분에서 2분 정도만 해주세요.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진짜 이게 전부예요. 잠깐 눌러봤는데 안 아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바깥쪽 근육 긴장이 원인이 아닌 겁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62세 택시 기사분이 계셨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시다 보니 무릎이 너무 아프셨어요. 차에서 내릴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은 손잡이 없으면 못 내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손바닥으로 허벅지 바깥쪽을 문지르는 것. 딱 이것만요. 3일 만에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 알았냐고 병원비가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폼롤러 쓰시는 분 계시나요?
허벅지 바깥쪽에 폼롤러 대고 구르는 거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추천하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60대 이후 분들에게는 폼롤러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누워서 옆으로 구르는 자세 자체가 불편하고 어깨나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넓은 면적을 대충 누르는 거라서 정확한 포인트를 못 잡습니다. 손바닥으로 직접 문지르면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고 압력 조절도 되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요, 근육을 풀었으면 스트레칭도 해줘야 합니다. 풀기만 하고 늘리지 않으면 다시 뭉칩니다. 의자 등받이를 한 손으로 잡으세요. 아픈 쪽 발을 반대편 손으로 잡고 뒤로 올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살짝만 올리세요. 왜냐하면요, 무릎 뚜껑을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이 당기는 느낌만 나면 됩니다. 특히 바깥쪽이 당기면 아주 좋습니다. 발이 잘 안 잡히시는 분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수건을 발에 걸어서 당기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수건이면 충분합니다. 20초에서 30초만 유지하세요. 하루 한 번, 그리고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올라간 후에 한 번,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을 말씀드릴게요. 근육 풀기와 스트레칭, 이 두 가지를 매일 꾸준히 하시면 빠른 분은 하루 만에 효과를 보십니다. 대부분은 일주일이면 확연히 달라지십니다. 혈압약처럼 매일 드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일 해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통증이 없어진 후에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요. 자, 지금까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허벅지 바깥쪽 문지르기,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만성이거나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넘게 해도 변화가 없다면 바깥쪽 근육 긴장만이 원인이 아닌 겁니다. 그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육 풀기가 소방차라면 근력 운동은 방화벽입니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안 나게 막는 게 더 중요하죠.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무릎 앞쪽 통증 환자의 78%가 특정 근육 세 곳이 약했습니다. 이 세 곳만 강화하면 재발률이 64%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근육이냐?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벅지 안쪽 근육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내측광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무릎 바로 위 안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무릎 뚜껑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 뚜껑이 바깥으로 밀려나죠. 기차 철도에서 안쪽 바퀴가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강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어요. 무릎 아래에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넣으세요. 다리를 약간 바깥으로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45도 정도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펴세요. 끝까지 쭉 펴시고 3초간 유지하세요. 그러면 무릎 위 안쪽에 근육이 볼록 솟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내측 광근입니다. 눈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1세트만 하시고 2주에 걸쳐 3세트까지 늘리세요. 잠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날은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1세트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3세트를 하면 다음 날 더 아플 수 있거든요. 우리 나이에는 천천히 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힘이 붙으시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500g짜리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맨몸으로 해도 효과 있으니까 모래주머니 없어도 걱정 마세요. 둘째, 엉덩이 옆쪽 근육입니다. 공정이 옆쪽, 이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픈데 왜 엉덩이 운동을 하냐고요? 저도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엉덩이 옆쪽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골반이 기울어지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 무릎 뚜껑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결국 엉덩이가 약하면 무릎이 고생하는 겁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자료를 보면 무릎 통증 환자의 73%에서 엉덩이 옆쪽 근육이 약했습니다. 이 근육만 강화해도 무릎 통증이 41% 감소했습니다. 운동법은 이렇습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세요. 아픈 쪽 다리로 한 발 서기를 하세요. 반대쪽 손으로 벽을 잡으시면 안정적입니다. 그 상태에서 골반을 바깥으로 천천히 떨어뜨리세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그러면 서 있는 쪽, 아픈 쪽, 골반의 근육에 힘을 주어서 다시 수평으로 만드세요. 엉덩이 옆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천천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5번만 하세요. 5번이면 충분합니다. 제발 첫날에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5번만 해도 다음날 근육통이 오십니다. 그만큼 안 쓰던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2주에 걸쳐 10번 2세트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셋째, 발바닥입니다. 이것도 의외시죠? 평발이신 분들이 무릎 통증에 특히 취약합니다.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면 발이 안쪽으로 꺾이고 발이 안쪽으로 꺾이면 무릎도 안쪽으로 틀어집니다. 무릎이 틀어지면 무릎 뚜껑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의 38%가 평발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맨발로 서서 발바닥 안쪽을 보세요. 안쪽에 아치가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서 약간 떠 있어야 정상이에요. 완전히 바닥에 닿아 있으면 평발 경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안쪽이 유독 많이 닳아 있으면 평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발이시라면 깔창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아치 깔창도 효과가 있습니다.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됩니다. 비싼 맞춤 깔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뒤꿈치가 너무 낮은 플랫 슈즈보다는 2cm에서 3cm 정도 약간 굽이 있는 신발이 무릎에 좋습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가장 무난합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허벅지 안쪽 강화, 엉덩이 옆쪽 강화, 그리고 발바닥 확인과 깔창 사용. 이 3가지만 잘 관리하면 무릎 통증의 78%는 해결됩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운동보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세요?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세요? 바닥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세요? 이 동작들을 잘못하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무릎이 나빠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잘못된 동작이 무릎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먼저 계단입니다. 여러분, 계단에서 무릎에 가장 큰 부담이 가는 건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내려갈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가 더 힘들다고 느끼시지만 무릎에 실리는 압력은 내려갈 때가 훨씬 큽니다.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 결과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의 체중의 3.5배 압력이 걸립니다. 70kg 체중이시면 무릎에 245kg가 실리는 겁니다. 245kg요. 쌀 5가마 무게입니다. 그래서 계단 내려가는 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픈 쪽 무릎을 먼저 내디디세요. 왜냐하면 뒤에 남는 다리가 체중을 지탱하거든요. 건강한 다리가 뒤에서 버텨주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반대입니다.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리세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좋은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아픈 다리가 먼저 내려온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가능하면 난간을 꼭 잡으세요. 난간을 잡으면 무릎 부담이 25%에서 30%까지 줄어듭니다. 체면 때문에 안 잡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따라오고 계시죠? 난간 잡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릎 보호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오히려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앉았다 일어서는 법입니다. 이것도 무릎에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어나실 때 무릎 위에 손을 짚고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무릎을 꾹 눌러서 일어나시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릎 뚜껑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엉덩이를 의자 앞쪽으로 옮기세요. 발을 의자 아래로 쏙 끌어당기세요. 그 다음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나세요. 팔걸이가 있으면 팔걸이를 잡고 밀어 올리시고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일어날 때 무릎으로 미는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으로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을 앞으로 옮기면 엉덩이 근육이 일을 하게 됩니다. 무릎은 편해지는 거예요. 이 동작만 바꿔도 무릎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하루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20번? 30번? 매번 무릎을 눌러서 일어나셨다면 매번 무릎에 해를 끼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여기서 체중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체중 1kg가 무릎의 4에서 6kg의 압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체중을 3kg만 빼면 무릎 압력이 12kg에서 18kg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 차이가 3.5배로 늘어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2022년 연구에서 과체중 무릎 통증 환자들이 5kg를 감량했더니 무릎 통증이 평균 47% 감소했습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요. 체중 감량만으로요. 우리 세대, 밥심으로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살 빼라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3kg만이라도 줄여보시면 무릎이 확 달라집니다. 밥 양을 한 숟가락만 줄이세요. 한 숟가락이요. 그것만으로도 한 달에 1kg는 빠집니다. 그리고요, 수면 자세도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어요. 저도 이걸 알고 놀랐습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위쪽 무릎이 아래쪽 무릎 위에 올라가죠? 이러면 무릎에 비틀리는 힘이 가해집니다.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이 자세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분들,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법은 세상에서 제일 간단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워주세요. 그러면 두 무릎이 평행하게 유지되면서 비틀림이 없어집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도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베개 하나면 됩니다. 돈이 안 듭니다.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자, 생활 속 무릎 보호법을 정리하면요. 계단에서 아픈 다리 먼저 내려가기, 일어날 때 상체 앞으로 숙이기, 체중 3kg 줄이기, 잘 때 무릎 사이 베개 넣기. 이 4가지입니다. 전부 돈 안 들고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무릎에 좋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릎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무릎 연골은 뭘로 만들어지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재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첫째,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주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골을 만드는 벽돌과 같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하듯 연골을 유지하려면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듭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40세부터 매년 약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60세면 이미 20% 이상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이 뭐냐면요.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도가니탕, 족발, 닭발, 사골국. 어머니 할머니가 드시던 음식이 바로 콜라겐 덩어리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특히 사골국이 좋습니다. 뼈를 오래 고우면 콜라겐이 국물에 녹아 나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비싼 콜라겐 보충제 안 사셔도 됩니다. 사골국 한 그릇이면 됩니다. 둘째, 항염증 식품입니다. 무릎 통증의 핵심은 뭐냐면요. 염증입니다. 무릎 뚜껑이 갈리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장 효과 좋은 것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생강과 강황입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서 생강을 매일 2g씩, 그러니까 엄지손톱만한 크기를 6주간 섭취한 그룹이 무릎 통증 42% 감소를 보였습니다. 42%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생강차 한 잔이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한 잔. 이미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실 거예요. 드시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 성분입니다. 항염증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국제관절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강황 추출물이 진통제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레를 일주일에 1~2번 드시는 것도 좋고 강황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도 약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60세 이상의 74%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많이 계시는 분들, 겨울철에 밖에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심합니다. 비타민 D 보충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만 햇볕을 쬐세요. 아침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좋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햇볕이 닿으면 됩니다. 산책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되고 비타민 D도 채우고 일석이조입니다. 음식으로는 계란 노른자, 고등어, 연어,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습니다. 특히 계란은 구하기 쉽죠? 하루에 계란 하나에서 2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많이 부어 있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얼음 찜질을 해주세요. 비닐봉지에 얼음을 넣고 수건으로 감싸서 10분간 대주세요. 하루 3번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할 때 처음 3일에서 5일간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피부에 대면 동상 위험이 있으니까 꼭 수건으로 감싸세요. 그 이후에는 따뜻한 찜질이 더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해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원인입니다. 허벅지 근육 불균형으로 무릎 뚜껑이 탈선하는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둘째, 응급처치입니다. 허벅지 바깥쪽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가볍게 스트레칭하세요. 빠르면 하루, 대부분 일주일이면 효과를 보십니다. 셋째, 근력 운동입니다. 허벅지 안쪽 강화, 엉덩이 옆쪽 강화, 발바닥 아치 확인. 이 3가지가 근본 해결책입니다. 넷째, 생활 습관입니다. 계단에서 아픈 다리 먼저 내려가기, 일어날 때 상체 먼저 숙이기, 체중 3kg 줄이기, 잘 때 무릎 사이에 베개 넣기. 다섯째, 음식입니다. 사골국으로 콜라겐 보충, 생강차로 염증 줄이기, 햇볕 15분으로 비타민 D 보충. 5가지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딱 3가지. 하나, 허벅지 바깥쪽 1분간 문지르기. 둘, 일어설 때 상체 먼저 숙이기. 셋, 잘 때 무릎 사이에 베개 넣기. 이 3가지는 지금 바로 할 수 있고 돈이 하나도 안 들고 1분도 안 걸립니다. 광주에 사시는 71세 주부분이 계셨습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게 낙이셨는데 무릎이 아파서 쪼그려 앉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는 것도 힘드셨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겁이 나셨대요. 이분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허벅지 문지르기와 안쪽 근육 운동부터, 그리고 일어서는 자세를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사골국 대신 생강차 한 잔 드시기 시작했고요. 한 달 후에 텃밭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수술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고요.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돈 한 푼 안 들었다고, 병원 갈 필요 없었다고, 내가 나를 고쳤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전부 집에서 할 수 있고 돈 안 들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내 몸 돌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셔야죠.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무릎 아프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알려주세요. 그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